베트남 애들은 그게 맛이 없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것들이. 매장에 없더라도 포스에 이렇게 메뉴 찍힌 거 보면 분명 한국 사람이 온 거야. 감성적인 공간, 약간 하얗고 얘네들은 돈 벌 생각이 없나 막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모델인 사진을 찍는 거야. 손님이 점점 뭐 얼마 전에는 직원이 돈도 훔쳐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나는 커피 외에는 음료를 잘 안 먹어. 근데 베트남 애들은 커피를 안 먹어. 그래서 나는 카페를 차려서 처음에는 베트남에는 스페셜티도 별로 없고 맛있는 커피랑 맛있는 라떼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베트남 애들은 그게 맛이 없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것들이. 얘네 취향은 커피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보통 카페를 하면 아메리카노가 매출 90%일 텐데 여기는 한 1, 20%가 1, 20%도 안 돼. 한 10%가 커피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빈도 2개 사용하고 메뉴도 별로 없었는데 베트남 애들 커피를 안 먹고 후기에 계속 여기는 마실 게 없다. 여기는 메뉴가 너무 없다. 리뷰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취향에 맞는 음료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빈도 2개 있었는데 그냥 1개로 줄이고 얘네들이 좋아할 만한 음료? 과일이 들어간 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낼 수밖에 없는 건 거지. 그러면 그런 피드백을 받고 그때 그 우유를 만든 거야? 우유 같은 거는 한국도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음료를 먹고 나갈 때 보통 테이크아웃을 많이 해가잖아. 그러니까 바틀 같은 거는 사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플러스 알파로 메뉴를 만든 건데 베트남 애들이 와서 다 그 보틀만 좋아하는 거야. 커피는 안 먹고. 나는 바틀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가 생각했던 게 사실상 빗나간 게 많았어. 근데 빗나갔는데 안 좋게 빗나갔으면 망했을 텐데 내가 이게 인기가 있을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인기가 있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몇 번 펼쳐져서 여태껏 하고 있는 건데 우린 밀크티도 없었거든? 근데 지금 밀크티도 팔아. 바틀로. 근데 그것도 베트남 애들이 밀크티를 제일 좋아해. 음료 중에 젊은 애들이. 그리고 커피를 잘 안 먹고. 매장에 없더라도 포스에 이렇게 메뉴 찍힌 거 보면 아메리카노가 막 갑자기 많이 찍혔다. 그러면 분명 한국 사람이 온 거야. 베트남 애들이 포스만 알 수 있어. 누가 왔다 갔는지. 포스만 딱 보면 아 이거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딱 알 수 있어. 그 정도로 커피를 안 마셔. 신기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지. 그래도 그런 음료들이 인기가 있는 거는 디자인이나 이런 걸 어쨌든 한몫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얘네들이 느낄 때는 우리 매장이 조금 비싸거든. 가격대가 비싼데 얘네들이 느꼈을 때는 좀 더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고 사실 나는 뭐 만들 때 시럽이나 이런 거 안 쓰고 다 직접 만드니까 얘네들이 느낄 때는 더 좀 고급지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그 바틀도 인기가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 그런 디자인의 바틀이 없었던 거야 처음에. 베트남 애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인스타에서 한국 인스타를 보면서 구경을 하던 거를 우리가 구현을 해준 거야. 우리 카페가 처음에 유행했던 것도 베트남에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소형 프랜차이즈?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느낌이 나는 카페들이 대부분이었어. 그거 아니면 되게 로컬스러운 카페. 완전 아니면 되게 스페셜티 카페인데 좀 뭐라 해야 되나 디자인 같은 게 좀 올드하거나
그 카페 공간 디자인이. 근데 우리 카페 처음 오픈했을 때 얘네가 되게 감성적이라고 느꼈던 거야. 근데 그거를 한국 인스타에서만 보던 그 감성적인 느낌의 카페들을 이제 자기 동네 근처에 그런 카페가 생겼다고 이제 해서 우리 매장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여기 한국 카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었는데도 애들이 여기 이제 한국 감성이라고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랬었거든. 근데 그 이후로는 베트남도 너무 빨리 발전해서 진짜 뭐가 이렇게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뻐? 하는 카페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 그 이후로. 이제는 다 젊은 애들이 그런 식으로 카페를 다 창업하고 있어. 여기. 한국을 왜 좋아할까? 드라마? 그래, 되게 신기한 게 이렇다. 우리가 한국적인 것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그냥 한국의 전통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감성적인 공간, 약간 하얗고 뭔가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예쁜 거, 약간 좀 감성한 거 그런 걸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 나 사실 처음에 했을 때 나는 공간을 되게 테이블 간격을 되게 떨어뜨려 놨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예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휑하다 카페가 너무 비어있다 이런 얘기도 꽤 많이 했었어. 베트남 카페들에 비해 좌석이 너무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돈 벌 생각이 없나 막 이러면서 왜 좌석을 더 안 넣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 그것도 빗나갔네. 생각보기랑 달랐어. 신기하다.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테리어나 뭐 이렇게 메뉴를 사진을 많이 찍잖아.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모델인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진짜 포즈를 자기 사진을? 그래서 공간은 정말 예쁜데 손님이 없는 데들은 내 사진이 예쁘게 나올 만한 공간이 없는 곳. 그런 데들은 공간 되게 예쁜데 별로 인기가 없어. 근데 막 벽도 하얗고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가 내가 옆에 딱 서 있으면 되게 막 멋진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카페. 손님이 많아. 우리 매장도 애들이 이제 자기 사진 찍으려고 오는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10대, 20대가 제일 많아요. 루야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은 어디야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사진 많이 찍는데. 사진 많이 찍는 데는 너네 와봐서 알지만 딱 우리 입구 들어오면 바가 아니라 그 공간이잖아. 거기가 햇빛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해서 거기 이제 입구 딱 들어오면 왼쪽 모서리 화장실 전에도 진짜 많이 찍고 입구 딱 들어오면 왼쪽에 그 벤치 같은 그 의자 있고 그 스탠드 조명 있는 데 있거든. 모서리 거기랑 그 입구 들어오면 바로 앞에 그 화장대 거리 있는 거. 거기서도 많이 찍고. 그리고 바 옆에 대형 거울 하나 있잖아. 거기서도 많이 찍고. 공간 인테리어 할 때에는 리온이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전달해서 했었던 거야? 처음에? 인테리어는 다 내가 한 거야. 그러면 시공만 거기서 해준 거고 가구, 조명 이런 것도 다 내가 그냥 골랐고 가구를 제작할 때도 나는 어쨌든 캐드랑 뭐 일러스트, 포토샵 다 할 줄 아니까 내가 그냥 사이즈까지 다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제작해주세요 하고 다 맡겼지.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내가 했어. 그런 것도 되게 달라. 한국은 작은 카페들 그 창업 비용 줄이려고 가구를 그 제일 싼 목재 MDF 합판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사계절 있고 비가 아무리 장마철이 있어도 습도가 그때만 높지 평상시에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는 습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쓰는 가구도 너무 다른 거지.
한국에서 생각했으면 내가 그거를 그냥 가구 업체에서 뭐든가 이제 대중적으로 어떤 걸 쓰는지를 다 서치해보면 아니까 그거를 가져가서 업체한테 이런 거 이런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빨리 되는 일인데 여기 애들은 이제 그 가구는 습해서 안 되고 없고 뭐 이런 게 많고 뭐 실제로도 그렇고 습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뭐 그렇고 그랬지. 그럼 혹시 운영하면서는 한국이 아니어서 어려웠었던 점 있어? 초반에는 아까도 뭐 말한 거랑 비슷한 건데 내가 분명히 이렇게 뭐 시장 조사도 하고 해서 이제 결론을 만들어서 뭔가를 했는데 나와는 너무 다른 반응이 올 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측 불가능한 거? 한국 사람들이면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입맛은 대충 어때? 이런 걸 알겠는데 처음에는 너무 모르겠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고 직원 그게 너무 힘들었지. 걔네도 우린 영어로 소통하는데 걔네도 외국어고 나도 외국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인 소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데다가 초반에는 엄청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어제 많이 검색해 힘들었어. 못 봤어. 왜요? 그랬었고 뭐 얼마 전에는 직원이 돈도 훔쳐가지고 그랬고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요새는 만약에 그런 상처는 그냥 약간 오히려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아예 그냥 너와 나의 거리는 이 정도가 적당해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2년 만에 회식을 했거든. 근데 내 생각 외로 애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일할 때 애들이랑 별로 얘기도 안 해. 옛날에는 좀 농담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한 1년 정도 계속 그렇게 상처받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애들이랑 일 얘기 외에는 잘 안 했거든. 근데 우리 매니저애가 너네는 되게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 애들이 너네랑 얘기할 때는 일 얘기밖에 못하고 인간적인 얘기를 못하니까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회식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2년 만에 회식을 했고 그 2년 전에 했을 때 멤버가 다 교체됐어 지금.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이었던 거야 그 회식이. 키드로 하자고 해서 딱 할 때 되니까 애들이 갑자기 이따만한 금전수 사가지고 우리 이사한 집에 두라고 선물 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선물 준다고 준비를 해준 거야. 울었어? 그러고 거의 한 3분의 1 맺혔다가 다시 들어갔어. 그러고 애들이 우리 너무 걱정 많이 해주고 고맙고 막 이렇게 되게 해줘가지고 약간 그 예전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이번에 조금 회복됐지. 그런 게 있고. 처음에 오픈하고 지금 4년 차라고 했잖아, 리온. 처음 오픈했을 때랑 지금이랑 마음이 어때? 변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되게 롤러코스터처럼 많이 변했어 근데 시기에 따라.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솔직히 너무 행복했어. 너무 생각 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줬고 그때 우리가 카페 오픈하기 전에 친해졌던 베트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미 카페 3개를 운영하고 있던 남자애였어. 그래서 걔가 우리가 처음 오픈했을 때 꽃을 들고 찾아왔는데 걔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자기가 베트남 사람인데 이때까지 베트남 사람도 이렇게 카페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이렇게 오는 건 없었던 일이라면서 그때는 나는 그냥 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막 얘기해 주니까 약간 너무 행복했지. 너무 행복했는데 이게 초반에 엄청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도 감당 없어서 할 수 없을 만큼 손님이 왔다가 손님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너무 노동이 많이 치는 거야. 그러다가 손님이 점점 조금씩 떨어지는 게 눈앞에 보이니까 지금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아무런 이유도.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여름은 성수기고 겨울은 좀 비수기야. 약간 카페 업계에서 쓰는 그런 로테가 있고, 방학 때는 손님이 좀 많은데 학기가 시작하면 대학생들도 조금 줄어들어. 뭐 이런 게 있는데 대학교 시스템도 한국이랑 너무 다르고 방학도 한국이랑 너무 다르고 계절도 한국이랑 너무 다르고 다 다르니까 손님이 줄어드는데 이게 내가 잘못해서 줄어드는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절적 영향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 손님은 줄어드는데 왜 줄어들지? 이걸 모르겠었어. 그래서 막 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되게 그런 생각도 하는 건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막 이러면서 가격도 낮춰보고 막 그랬었고 그런 시간들 지나치고 지금은 좀 편안해진다 그래야 되나? 손님이 좀 덜어도 내일 더 올 거야 약간 이런 거. 예전에는 매출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내가 느꼈을 때 이게 막 롤러코스터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딱 보면 거의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보면 거의 어느 날 만약에 싱가포르로 평일에 손님이 많았으면 싱가포르로 주말에 손님이 좀 적고 그래서 일주일 평균, 한 달 평균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하루에 뭐 손님이 조금 적고 많고에 좀 일일비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는 거야. 이게 노하우가 좀 생기니까 이게 생기는 건데 초반에는 내 마음도 같이 막 롤러코스터 치고 매장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 손님이 안 오면 막 손님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지. 뭐든 내가 너무 안 좋은 일에 집중하면 더 힘들어지잖아. 다른 또 좋은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때는 초반에는 너무 행복했다가 손님이 좀 줄어들었을 때는 막 괜히 나 혼자서 너무 안 좋은 것에 집중 포커스를 하고 계속 루야가 한계점 예를 들면 막다른 골목이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이제 옛날에는 그걸 장점이라고 했는데 손님이 좀 줄어드니까 그걸 단점으로 보고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보이는 거지 루야의 장점이 뭐고 사람들은 루야를 왜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뭘 바꿔줘야 사람들이 더 올지 뭐 그런 거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좀 바뀌었지. 흔들리다가 돌아왔네. 그래서 지금은 좀 평온한 상태야. 일일비 하지 않고. 나중에 입맛이 조금씩 변해서 라떼랑 아메리카노 많이 사 먹게 될 것 같아. 당장은 아니야. 근데 지금 조금씩 그래. 왜냐면 한국에서도 커피 많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그 카라멜 그랬지. 마키아토 같은 거 엄청 사 먹었어. 이런 거. 맞아. 지금 그런 거 먹는 사람 거의 없잖아. 맞아. 근데 여기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기는 해. 예전에 내가 지금 이제 카페 운영한 지 4년 차니까 애들이 초반에는 진짜 커피 안 시켜 먹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은 비율로 예전보다는 많이 시켜보고. 아메리카노를? 아메리카노보다는 라떼. 라떼랑 아메리카노도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시켜 먹고. 저희 인터뷰 요거 질문지에 아예 없는 질문인데 잠깐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상 비용이